자, 저와 함께 포트 대결을 펼칠 내일 스타킹 이재용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네, 아주 월요일 또 주식시장과 네. 함께 또 상승장을 또 같이 지켜보면서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네. 기분이 오늘 되게 좋습니다. 좋아 보여요. 네, 예, 오늘 예. 상승장이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스타킹을 하면서 진짜 주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자체도 공부력 좋고. 아니 주식 공부를 하신다는 게 네. 느껴지는 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분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아 이거 사야 되냐 저거 팔아야 되냐 그래서 네. 아 좀 수익도 나셨다고 수익이 좀 실제로. 났습니다. 예. 아유, 여러분들 네. 같이 하십니다. 수익이 나셨으면 안에 있는 티셔츠는 좀 큰 걸로 좀 갈아입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젠간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에 아직 이런 걸 잘 못 하겠어. 네, 못 조금만 버리겠어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중요한 건 여기 좀 땀이 차 있습니다. 예, 땀을 말려가면서 생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 저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대리, 이대리 두 대리님들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 두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리대전 아주 치열해요. 우리 젊은 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리 네. 때가 또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배분들한테 들어보면 대리가 잘해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또 종목을 가져오시니까 네. 잠시 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의 게임 룰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두 분의 이 전문가분들께서 하루에 두 종목씩 저에게 그렇죠. 가져오십니다. 네. 그 두 종목 중에 저희가 한 종목씩 선택을 해서 포트에 올리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룰렛 여신 권재현 아나운서가 룰렛 돌리면 그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가져온 전문가분께서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 네네. 투자 포인트 외울 때 됐는데요? 예. 저번 주까지 외웠어요. 외울 때가 지났는데. 한 주 지나면 잊어버려. 이게 월요일이라 그렇습니다. 월요병.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월요병 잊어버려야 돼요. 예, 예. 자, 전문가분들이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충분히 알려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 황현희 MC가 네. 중간중간에 또 좀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럼요, 저번 주 거를 그럼요. 또 봐주고. 예, 네. 제가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합니다. 네. 아주 그냥 꽂아 넣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예. 좋아요. 확실히 중요 꾸준해지니까 포인트예요. 예. 그거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 네. 그다음에 총 이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1등이 되면 스타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최하위를 기록하면 이제 벌칙을 받게 네. 되는 그게 스타킹이죠. 벌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라든가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더 재밌는 거, 강한 걸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달 말에 예. 기대됩니다. 오늘 안에 입은 티셔츠 벌칙 아니죠? 벌칙 아닌가요? 거의 벌칙 수준이에요. 벌칙 수준입니까? 가끔은 약간 압박 분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꽉 끼는 걸 입었어요.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벌칙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 만약 댓글로 하연 씨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제 걸 입힐 겁니다. 그건 진짜 벌칙이네요. 예,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쫄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내주신대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황현이 네? 쫄티 입고 방송하기 이런 건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쫄티에 예. 넥타이만 입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네. 이제 합산한 순위를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상위 3개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과연 변화가 있을까? 와, 자, 야, 쐐기를 맞고 있네요. 상신 EDP가 15.74%의 상승으로 네.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이었죠. 네. 꼭 이번 달에 스타킹을 하고 싶다고 유력합니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시고요. 예. 자, 2위는 우리 유창희 대표님 드디어 대표님. 힘을 내네요. 동아화성 오. 10.23%로 지난주에 3위였는데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2위로 올라왔네요. 네, 10%가 넘는 장수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AS 해드렸잖아요. 네. 동아화성 어떻게 좀 팔아요? 지금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목표가 다 왔잖아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들고 가세요. 유창희 대표님이 딱 한마디 잘해줬어요. 했죠. 유창희 그렇죠, 대표님이. 그렇죠. 오. 유창희 대표님 말이 맞았습니다. 동아화성이 계속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황현 씨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AS를 충분히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타킹. 이게 상승한 것만 AS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한 것도 찝어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에게 치욕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분발해달라는 말. 전문가들 그냥 팍팍 예. 베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혁준 대리님 집에 가고 싶죠?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티웨이 항공이 드디어 저의 네. 1, 2, 3위 독주를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네네. 약간의 방어가 있어야 돼요. 쫓아가는 게 있어야지 또 보는 분들도 시청자들도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행 관련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네요. 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찍었고 김권진 부장님
네, 제가 믿고 따라간 거죠. 네네. 네. 아니 거의 뭐 붙어 있어요. 2위, 3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 네, 그 이거 또 여행 모르는 관련주. 거예요, 진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여행 관련주가 또 요즘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입성을 한다면 그렇죠. 또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른다는 거. 좋았습니다. 예. TA 좋고요. 그렇습니다. TA 항공 좀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렸다 하위 세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세계 웃은 종목. 거예요, 갑자기? 네. 아니 그냥 웃음이 왜 하위 나오네요. 역시. 하위 1위는 첨보.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그 우리 김민수 첨보가 대표님이. 아니라 만보 네.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첨보여서 첨보. 불안했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했었죠. 길고루 대표님이 이렇게 딱 야심차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렇습니다. 길고루 대표님을 믿고 포트에 담았지만 아쉽게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도 수익권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권 아니네요. 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1.25%라 아직까지는 수익권은 아닌데 네. 아주 하위 1위를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자 2위는 네. 이현석 대리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가운 이현석 얼굴 대리님. 이 안에 계신. 아프리카 TV. 이게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아프리카 TV를 들고 왔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좀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요거 AS 해드릴게요. AS 좀 부탁드리면 좀 잠시 앉아서 잠시 제가 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까발려주세요. 예, 대리에서 주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뒤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겠군.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입김이 하겠습니다. 셉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위 3위는 저네요. 역시 그래도 예, 예. 하위에 있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네. 제가. 잠깐만요. 길고루 대표님 오늘 무슨 일인가요? 아니 길고루 대표님 이번 달 안 좋은데요?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길고루 대표님 이번 달 약간 좀 불안불안한데. 길고루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시면 채팅창에 그 소감 좀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그렇습니다. 읽어주시고. 수요일 날 나오시거든요. 따져 묻겠습니다. 따져 묻어주시죠. 셀바스 AI가 셀바스 AI가? 1.56%의 상승으로 네. 하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 근데 1, 2, 것입니다. 3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등비등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난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좀 그렇죠. 지켜봐야겠다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AS 네. 해드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봐야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들고 오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분께서 선택해 주십니다. 자, 룰렛 여신. 여헛. 네, 안녕하세요. 룰렛 여신 권자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럴 때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 4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대리 대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 이현석 대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김학준 대리는 이렌텍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또 이현석 대리는 큐브 엔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우주항공부터 엔터 그리고 물류 업종까지 정말 다양한 4가지 업종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현석 대리님 리뷰해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연일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대리님, 네. 리뷰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네, 좀 뭐, 혼낸다. 혼낸다. 이거 뭐 그냥 재밌게 하다가 혼난다. 예.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이거 진짜 아프리카 TV가 생각보다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좀 기대스러웠는데요. 근데 엔터주를 그때 굉장히 좀 좋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도 또 아까 보니까 엔터주를 좀 들고 있었고 어떻게 네. 보면 아프리카 TV도 뭐 컨텐츠 엔터주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TV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응 방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프리카 TV 사실 주가적인 퍼포먼스도 그랬고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부경제 매출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별풍선이라 불리는 그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4분기까지는 안 좋았는데 1분기에 돌아서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별풍선 매출은 올라오겠지만 반대로 광고의 역성장이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역성장. 사실은 광고는 지금까지 역성장을 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좀 성장하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꺾였다는 부분, 그러니까 좀 주가 모멘텀이 좀 내려오긴 하였습니다. 광고 수익이 안 좋군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 2분기 들어서는 이제 신작 게임들로 인해서 게임 출시로 인한 광고가 다시 한번 또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출 비중이 더 높은 플랫폼 매출이 올라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손절가까지는 아니니까요. 근데 별풍은 터졌는데 약간 그 광고가 조금 예, 아니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로 가고 있잖아요. 예, 경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광고가 좀 덜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뭐 기업의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도 약간 광고 수익들이 좀 줄어가고 있는 맞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광고 수익이 좀 줄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요? 광고 시장, 사실 전통적인 광고 시장은
완전 죽었고요. 거의 말씀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쪽들, 뭐 페이스북, 구글도 이제 작년에 역성장한 부분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네. 사실 아프리카 TV는 컨텐츠형 광고죠. 이제 BJ들을 통해서 완전 맞춤형 PPL 혹은 광고들을 PPL 하고 있기 광고. 때문에 특히 게임 위주의 광고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사실 1분기는 안 좋은 이유가 빅게임 위주의 광고가 좀 침체기가 돌아옴에 따라 힘들었는데 네. 말씀드렸던 2분기 하반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게임용 컨텐츠들, 이제 컨텐츠 광고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역성장하지 않았던 작년에 구글이 역성장했음에도 아프리카 TV는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랑 좀 엮어서 같이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할지 좀 저희가 꾸준히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우리 김학주 대리님은 LG전자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사실 저희는 잘 안 들고 그렇죠. 오시잖아요. 대기업 가족으로는 거의 네. 뭐 최초 쪽 아니에요? 그리고 최초예요. 거의 거의. 최초라고 근데 해야죠. LG전자가 좀 선방을 하고 있어요. 4.7%의 상승 보이고 있는데 LG전자 좀 계속 좀 달릴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학주 대리? 네,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파워플랜트 쪽, 파워 플랜트. 네, 그쪽이 파워트레인 쪽, 파워트레인.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렇죠. 쪽, 플랜이라고 좀 불렀었어요. 그쪽이 이제 성장세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고 성장 속도가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 성장도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업.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네. LG전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수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쪽 부분이 이제 계속 비중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TV랑 가전 쪽이 이제 안전 마진을 좀 가져가주고, 그쵸.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쪽이 이제 파워 트레인 쪽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트레인 쪽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네. 쪽으로 관련해서 LG전자가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LG 전반적으로 또 LG 이노텍, LG 에렌솔 이런 거 쭉쭉 다들 같이 올라오고 요즘 있잖아요. LG 쪽이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LG 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G전자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종목 알아봐야겠죠. AS가 좀 길었네요. 오늘 종목 빨리 보고 싶었는데. 좋아요. 예, 빨리 보여주세요, 네. 올레신. 네, 그 전에 오늘도 이 스타킹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책과 공연 티켓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오늘 제가 룰렛을 돌려서 두 칸이 나오면 황현희 씨 비겁한 돈 책과 졸단의 공연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댓글 그리고 저희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룰렛 종목은 돌아갑니다. 뭘까요? 첫 번째 룰렛이 종목. 돌아요. 한솔 네, 로지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이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로 엮였습니다. 김학준 대리님의 탑픽 종목입니다. 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2차 전지 물류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운송하려면 꽤나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온도나 진도 등등 이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고난이도의 운송 노하우가 없이는 운송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 등을 다양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나 상승하면서 지난해 매출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요. 회사의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김학준 대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솔그룹 계열의 종합 물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동사의 매출 규모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작년 연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회사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EPL, 3PL 물류 사업입니다. 이제 EPL 같은 경우는 세컨 파티 로지스틱스의 이제 약자로 이자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계열사로부터 이제 물류를 받는 거죠. CJ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 현대는 현대 글로비스 이렇게 있듯이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 제지로부터 2차 물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PL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의 약자로 3자 물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물류 매출을 받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 물류에서는 한솔제지와 같은 계열사로부터 물류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3자 물류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2012년부터 삼성 SDI와 중국 2차 전지 물류 시장에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넘게 아시아권 2차 전지 물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2021년에 SK온으로부터 아시아 통합 물류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10여 년간 삼성 SDI랑 쌓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SK온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SK온 매출은 900억대에 달하고 삼성 SDI 매출은 1,700억대에 달합니다. 2차 전지 물류 매출 성장성은 연평균 40% 이상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동사는 지난 4년 동안 이쪽 물류 매출액 연평균 55% 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주, 유럽으로 2차 전지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19년도에는 헝가리 법인 설립을 했고 21년도에는 미국 법인, 2022년에는 폴란드 법인과 미국 애틀랜타 지점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추정 실적 대비해서 PER이 3배가 되지 않습니다. PBR은 0.6배로 1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ROE는 22%를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괜찮아요. 요즘에 사실 좀 약간 꽃게인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안 꺾이는 산업이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산업들은 있습니다. 네네. 역성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성장을 한다면 향후에 이제 오버슈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하나가 여쭤볼게요. 요즘 헝가리 쪽에 공장 이쪽에 좀 많이 지는 것 같은데 거기 뭐 있습니까? 뭐 법이 좀 완화가 돼 있거나 그래요? 땅값 비싼가요? 그렇죠. 헝가리가 땅값 비싸요? 땅값도 싸고 네. 그래 GDP가 조금 유럽 네. 치고는 낮잖아요. 네. 동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뭐 동박 공장이라든가 DI 동일도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DI 공장이 동일도? 있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그쪽에 공장 많이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기 좋은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고. 입지가 좋구나. 네네. 싸니까. 싸니까. 중국에 이제 공장을 많이 설립을 하는 것처럼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려면 유럽에서 좀 싼 곳에다가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또 뭐 물류비나 이런 것도 절약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뭐 유럽에서 또 시행하니까 그쪽도 또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있겠네요. 헝가리. 알겠습니다. 이현석 대리님, 이거 어떻게 갈까요? 한솔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 자. 둘, 셋. X! X 나왔어요. 역시 대리배죠. 볼만하죠. 강렬합니다. 왜 안 됩니까? 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말씀하셨던 2차 물류랑 3차 물류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 매출 1조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산업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부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작년에 좀 줄었다고 하지만 200%가 넘는 거를 꾸준히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물류회사다 보니까 운임비 쪽 그러네요. 보셔야 되는데 운임비 사실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물류 대란이 있었을 때 상당히 높아졌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기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 나갈 수 있지만은 영업이익률 쪽은 개선이 된다 한들 산업 쪽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핵심을 찔렀습니다. 오. 영업이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부채가 많다. 이거 좀 회사에 중요한 문제 거예요, 있는 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많이 떨어진 게 좀 문제였기는 한데 네. 운임지수가 2022년 1월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5분의 1 토막이 났다. 네. 상해 컨테이너 많이 났네요. 네, 많이 났죠. 네. 근데 그 말인즉슨 더 떨어질 게 없다. 바닥을 친 거다? 네. 바닥을? 네. 뭐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온 겁니다. 네. 바닥을 쳤으니까 이 스타킹에 네. 맞춰서 이제 올라갈 네. 것만 있다? 네. 스타킹에 맞춰서 딱 갖고 네네. 오셨다? 그 전까지는 뭐 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었지만 네. 이제 물류비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하죠. 이게 좀 안 좋을 때는 이게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좋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있고.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죠. 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한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이게 어디에 야.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어디나 장단에 이게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또 그러니까요. 주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출 수도 없는 거라.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택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한솔 같은 경우 목표가 3,800원, 손절가 2,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800원, 손절가 2,8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야겠죠. 예.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오케이. 이제 선택은 충분히 뭐 당연히 우리의 몫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몫이에요. 가보도록 하죠. 역시 자. 시청자분의 몫이기도 하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매수. 살래요. 나는 매수. 왜 안 사? 왜? 아주 무서워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영업이익이 사실 이게 뭐 단순히 네. 바닥을 쳤으니까 이보다 더 바닥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맨으로 받고만 우리 황현기 예, MC가. 또 부채가 많다. 네. 사실 그 기업에 부채 많고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이거는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이거 아닌가? 어떻게 부채 없이 살아요? 아니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800억인가 그러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왜 불안합니다. 구매를 왜 포트에 담았냐? 네네. 바닥까지 쳤다는 걸 좀 크게 받았어요. 인지하셨어요? 바닥을? 인지했습니다. 예, 5분의 발톱이 났기 때문에 네네. 스타킹은 아니 본인의 바닥도 못 맞추면서. 제 바닥은 예. 조금 더 남았어요 아직. 그래요? 두 칸 정도 남았어요. 더 내려가실 겁니까? 그만 내려가셔야 될 텐데. 한 칸만 더 내려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그래서 바닥을 인지했다. 인지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 남아 있다. 라는 생각. 스타킹에 맞췄기 때문에 네네. 포트에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재용 씨의 이 육감이 맞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육감적이네요. 네. 네. 오. 자, 이재용 씨 포트에 올려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신 수가 이렇게 이재영 씨 포트에 올라왔고요. 자, 발음 계속해서 잘-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큐가 나오네요. 엔터가 나왔습니다. 큐브 엔터가 예, 있어요. 엔터 업종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이현석 대리님의 네. 픽 종목입니다. 엔터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에 이어서 지난 주말 사이엔 블랙핑크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나서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하루 입장객만 코첼라 페스티벌은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걸그룹 대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고요. 2023년에는 이 대거 신인 그룹들이 출시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YG 그리고 JYP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하이브 역시도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엔터주가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꼽아준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중에서 큐브 엔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엔터주 하면 JYP,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큐브 엔터는 중소형주 엔터입니다. 네. 기존 이제 비스트, B2B, 포미닛 등을 배출한 아티스트 회사였고, 아 그렇군요. 네, 현재는 이제 뭐 나간 멤버들도 있지만은 그 멤버들을 배출한 회사이고 2020년도에 이제 VTJP라는 이제 코스메틱 쪽을 사업도 갖고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지금 큐브 엔터 매출을 보게 되면 이제 엔터 쪽과 함께 코스메틱 쪽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중 이제 대표적인 엔터 4사보다는 더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걸그룹 여자 아이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 맞습니다. 네. 아이들. 톰보이 아닙니까? 톰보이. 네, 맞습니다. 오, 톰보이. 이거 있어요, 이거. 지금 황현 씨가 네. 춤을 되게 귀엽게 추고 있는데 와. 카메라가 안 잡네. 안 잡았어요. 야, 이 다시 한번 쳐. 톰보이. 황현이가 이런 거 잘 하거든요. 황현 씨가 여러분들 이거 즐겨 듣는 노래예요. 와, 예. 되게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렇죠.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처음 봤어요. 황현 씨가 스타킹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노래. 오.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큐브 엔터 이제 여자아이들의 이제 사실 잘 알려졌던 노래가 톰보이였던 것 같은데 톰보이. 좀 라타타가 데뷔곡으로 나왔을 때도 신인 광을 한 7관왕 정도 받았었고 상당히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좋게 인정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톰보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대박났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누드라는 노래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좀 업사이드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아마 다들 좀 느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자아이들 왜 보셔야 되냐? 다국적 5인조 그룹입니다. 뭐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국인 이 우기라는 여자 우기. 네, 네, 멤버가 알죠, 있는데 알죠. 아마 예. 좋아하시니까 아실 것 네, 같은데 되게 잘하는구나. 되게 유명합니다. 오. 중국인 맞습니다. 멤버죠. 예. 중국인 멤버 중에 상당히 유명하고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중에서 제일 큰 SNS죠. 웨이보에서 1위가 블랙핑크의
네. 네, 리사로 알려져 있는데 리사. 네,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우기예요? 우기입니다. 오, 그래요? 그다음이 우리 우기라고 하네요. 우리 우기가 잠깐 나도 지금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죠?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우기라고. 팬클럽이시구나. 왜 당신 우기입니까? 어떻게 된 우리 겁니까? 우기. 아, 제가 혀가 중간 꼬여가지고 아니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뭐 팬이시니까 우리 우기가 될 수 있죠. 우기가 이제 2위로 돼 있고 3위가 제니로 얼굴이 돼 빨개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현석 대리. 얼굴까지 빨개지고 왜 그래?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SNS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많다. 예, 그러한 부분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콘서트 재개를 통해서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VTJMP가 이제 2020년부터 중국에 있는 공연 기획사와 상당히 관계를 잘 맺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 기획 쪽으로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좀 퍼포먼스 쪽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올해 5월달 컴백이 아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제 5월 중으로 컴백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컴백을 통해서 초도 물량이 100만 장이 넘어가는 좀 기대가 있는데 해당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대표적인 블랙핑크 그리고 뭐 르세라핌 다음 아이브 다음으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룹이지 않을까. 이게 대형 엔터사가 아닌 중소형 엔터사에서 나오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좀 주목하실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메틱 사업이 이제 일본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20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 연평균 한 200% 정도 성장을 보이면서 매출을 좀 굳건히 잡아주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두 부분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컴백을 통해서 신작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인도 데뷔하고 또 네. 컴백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잘 나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어쨌든 제일 인기가 인기가 많은 많아지고 아이들이랑 있죠. 이제 네. 그룹이 또 컴백을 하고 코스메틱 사업까지 좀 함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김학준 대리 아까 X 들었어요 저쪽에서. 예 준비되셨습니까? 자, 예. 갈까요? 기대됩니다. 하나 둘 자, 셋. 오가 그래서 나오네요. 엔터즈 분위기가 좋긴 해요. 그러네요. 다 지금 신곡가 너무 나와서. 좋아요. 그걸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네네. 뭐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IP가 여자 아이들인데 여자 아이들 이 친구들이 이제 잘 돼야겠죠. 네. 근데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나온 앨범 매출 같은 경우는 84만 장 팔렸고, 오 많이 팔렸네. 네, 올해 이제 신규 앨범 같은 경우는 밀리언셀러 이제 100만 장 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현석들이 얘기를 했지만 한중 갈등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준 대리님도 우리 우기 좋아하세요? 저는 우리 우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기? 그냥 우기, 네. 아, 부기우기 좋았어요. 우기 우기. 부기 좋아한대. 우기 좋아한다고요? 아유 잘 받아치네요. 드림 좋은데요? 차분하게 잘 맞네. 그때 저는 걱정되는 게 중국 멤버가 이렇게 또 인기 많으면 또 우주소녀 성소 씨처럼 또 떠나진 않을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엔터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 엔터즈가 좀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엔터주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통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엔터주 제일 첫 번째는 재계약 문제입니다. 재계약이 지금 그렇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차라서 한 2년 정도는 사실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분 아직 언급될 정도로 연차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퍼포먼스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여자애들 분위기 자체에 지금 작곡과 작사를 지금 리더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돌계의 천재라는 그 네. 멤버가 있어요. 아, 있어요? 저 죄송한데 조남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멤버가? 작사 작곡까지 다 하고 안무까지 하고 뭐 이런 컨셉까지 다 잡고 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저분 잘한다라고 우와. 생각했던 그 멤버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멤버를 통해서 이제 작사 작곡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그룹의 색깔이 있죠. 그렇죠. 사실 중요한 색깔이죠. 되게 그 부분이 제일 퍼포먼스가 보였던 게 빅뱅이 처음이었고 맞아요. 빅뱅 진리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다음이 BTS였고 그다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탈이나 혹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쪽은 오히려 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톰보이라는 노래가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그 후속곡이 약간 좀 주춤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곡이 이제 새 앨범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큐브엔터가 또 개그맨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휘재 선배가 아마 여기 있다가 이제 계약을 해제한 걸로 알고 옛날에 이휘재 김기리 선배도? 씨도 아마 여기 있었던 걸로 맞네요. 제가 걔네들도. 정영돈 씨도 아마 여기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이 돼서 저도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또 저희와 관련된
오래된 일이라 한번 좀 큐브 엔터테인먼트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고 워낙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엔터 쪽이. 근데 약간 오늘 큐브가 조종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엔터 쪽이 워낙 분위기가 다 신고가 찍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네, 목표 손절가. 손절가만 좀 들어볼게요.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고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 24,000원까지 24,000원. 들어갔습니다. 자, 오케이.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살래요. 네. 엔토주 하나 매력 있어야 느꼈네요. 돼요. 아까 춤출 때부터 알았어. 네. 덤보이. 황현이 네, 이거 짤 많이 이거 여러분 사야 많이 됩니다. 올려 보여줘야 돼. 지금 SNS에. 엔토주 안 사면 네. 약간 좀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네. 포대 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하이브, SM, JYP 뭐 지금 네. 다 달리고 있고 막 지금 지금 빌보드에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팀들이. 그 처음 봤던 그룹이 갑자기 네, 빌보드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좀 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제 포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일단 이재영 씨 포트에 한솔 로지스틱스, 근데 제 포트에 이 큐브 엔터 엔터. 올리고 한번 한 달 동안 수익을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대리님들 수고 많으셨고 이재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애는 뭐예요? 네? 잘 가겠다는 거죠.